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초영어를 공부하는 변지혜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영어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 뭐 배웠죠? 발음의 기본 이해를 배웠어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그럼 저희 그걸 가지고요, 앞으로 보일 단어들은요, 여러분께서 쉽게 읽으실 수 있겠죠? 자, 영어의 기본 구성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저희가 단어 하나씩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것은요, 어떤 것이 문장을 구성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문장의 기본 구성은요, 요래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자, 영어의 기본은요, 문장의 구성을 하는 어떤 성분들과 품사와 구와 절을 이해하셔야지만 훨씬 더 앞으로의 수업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뭘까요? 문장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의 문장과 똑같을 거예요. 주어라고 하는 것과 동사라고 하는 것이 짝이 돼서 하나의 문장을 이룰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장에 점이 이렇게 오면 요걸 우리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문장 안에는요, 주어가 하나, 그리고 동사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요 점이요, 요거 느낌표든 물음표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한 문장 사이에 우리가 문장의 구성성분을 구별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장의 구성성분은요, 아주 쉬워요.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쉽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는요, 우리가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subject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요 s만 가지고 주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목적어는요, object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요 o만 가지고 표시를 할 겁니다. 보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어는 주격 보어가 있고요, 목적격 보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앞으로 차차 나아가면서 더 배워나갈 거니까 그래서 디테일하게 가진 않을게요. 자, 보어는요, complement라고 해서 요거 C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사는요, 문장의 동사의 역할을 한다. 동사라는 게 뭐죠? 네, 어떠한 주체의 동작이나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걸 우린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verb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비음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 성분은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것을 제외하고 플러스 수식 어구가 존재해요. 수식 어구는요, 구성 성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장을 조금 더 묘사해주고 조금 더 문장을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식 어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사가 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품사, 팔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팔품사면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8개의 품사가 각각의 구성 성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품사 뭐 있냐면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자,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4개 남았죠? 동사, 또 뭐가 있을까요?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자, 이렇게 8개를 가지고 팔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명사, 대명사 종류는요, 구성성분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요. 부사는요, 네, 수식 어구에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는 동사 자리에 들어갈 거고요. 접속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준다거나 혹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거나 이럴 때 쓰이는 게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는요. 일종의 저는 이걸 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다리냐면 문장이 더 이상 수식어구를 가질 수 없을 때, 보어를 가질 수 없을 때,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 또 다른 명사와 명사의 다리가 놔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형식을 제외하고는요. 명사와 명사는 같이 붙어 나올 수 없거든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걸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전치사는 명사와 명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전치사는 뭐랑 짝? 명사랑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감탄사는 이런 거예요. 웁스, 와우, 뭐 이런 것들이 감탄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와 절의 차이점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구와 절의 차이점은 똑같이. 자, 미안해요. 그러면 공통점은 뭐죠? 구와 절의 공통점은 둘 다 두 단어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공통점 두 단어 이상.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요. 구에는 동사가 없고요. 절에는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선생님 동사가 뭔데요? 동사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석은 다로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동사의 단어는 많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요 구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명사 구도 있고요. 형용사 구도 있고요. 부사 구도 존재해요. 즉 뭐야? 그냥 명사라는 단위 하나가 명사 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사 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명사 구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명사 구나 명사 절이나 똑같은 명사이기 때문에요. 저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어디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기본적으로 명사구에는 뭐가 있냐면요. 투부정사나 혹은 동명사 등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뭔데요? 네, 많이 어렵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 명사구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형용사구는 뭐가 있을까요? 네, 현재 분사. 뒤에 붙는 거. 요거는요. 알파라는 건데요. 저는 요거를 추가적인 수식어구가 붙는다 라고 표시할 때 씁니다. 혹은요. 과거 분사. 이렇게도 있고요. 또 나중에 배우고 있지만 투부정사도 형용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부사구는요. 네. 전명구 이런 것들을 부사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다른 부사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걸 우리 부사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사구는 전명구라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도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절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뭐 있겠어요? 네, 명사절 있을 거고요. 그럼요. 네, 형용사절 있을 거고요. 또요, 부사절 있을 거예요. 자, 다시요.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나 다 어디 들어갈 수 있다? 문장의 구성성분인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명사절은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원래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죠? 문장 안에는 동사가 몇 개요? 네, 하나요. 다시요. 문장. 요게 문장이었죠?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 네, 동사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얘는 동사가 있는 절이잖아요. 네, 요거 자체가 문장의 구성 역할을 하죠. 그러면 절이 문장의 구성 성분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동사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요, 접속사를 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문장의 구성성분으로 들어가는 절들은요, 어떠한 접속사들이 이끌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이나 다 각각의 특징이 되는 접속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절은요, 아주 쉽게 접속사가 대시나 what, if나 whether 혹은 의문사를 가지고 접속사의 표현을 해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니까요. 지금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용사절은요, 당연히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형용사 이따가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절에는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관계 대명사류들과 관계 부사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부사절은요, 아까 우리 부사 뭐였어요? 문장의 구성성분은 아니지만 수식어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요, 신기하게도 시간이나 조건이나 양보 그리고 이후의 부사절들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따가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요, 요 정도요. 자, 전체적으로 보세요. 영어의 기본이에요. 구성성분, 품사, 구와 절이요, 하나로 어울려져서 문장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요, 이게 문장의 구성성분이 이게 동사구나. 여기까지는 주어겠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구성성분을 먼저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자, 주어 우리 아까 얘기했죠? 네, 뭐라고요? 서브젝트요. 대부분 S 하나만 씁니다. 자, 주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럼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주체가 누구예요? 네, 나죠. 이런 걸 우린 주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해석은요, 요거 중요해요. 는, 이, 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어를 끊어냈을 때 해석을 는, 이가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사, 대명사, 명사 상당어구 뭐였어요? 네, 명사 구와 명사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한번 예문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거는요, 동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문장의 구성은요, 항상 주어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거든요. 쌤, 이게 뭐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나비가 하늘을 난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그러면요, 은는 이가니까 얘가 주어겠죠. 얘는 목적어예요. 얘는요, 동사겠네요. 우리나라의 구성은요, 문장의 구성은 주어가 오고요, 수식어구들이 가운데 오고요, 마지막으로 동사가 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어는요, 주어가 오고 나서는 수식어구가 아니라 동사가 먼저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는요, 나비가 날아요, 하늘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주어가 오고 동사가 먼저 오는 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요거 지울게요. 그렇다 보면은, 자, 문장 구성 갈게요. 여기에서 동사는요, begins예요.
begins라는 뜻은요, 네,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저 앞에 show는요, 말 그대로 show예요. show. 자, 그럼 우리 해서 어떻게 한다? 은는이가요. 그럼 우리 조금 자연스럽게 하려면요, show가 시작합니다. 전치사예요. 요게 전치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제? 1시간 이내로.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쉽죠? 자, 얘는 어떨까요? 제가 아까 명사구나, 명사절도 주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여기 동사는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얘가 동사예요. 이런 비동사는 우리가 이다 라고 하는데 부정인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봤더니요, 단순히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to가 있죠. 제가 아까 뭘 했어요? 투부정사 또한 명사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큰 집을 가지는 것은, 이해되셨나요? 투부정사 해석은요, 뭐 많은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됐나요? 자, 큰 집을 가지는 것은 isn't always happy. 어때요? 항상 행복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 요거를 부사라고 합니다. 아직은요, 이제 영어를 막 시작하시니까 많은 것들이 좀 생소하고 낯설 거예요. 그렇지만 한강 보실 때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친숙해지고 낯선 표현들이 좀 더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더 파이팅! 네. 자, 목적어는요, object라고 했고요. 그냥 단순히 오라고 표현 많이 해요. 목적이라는 건 뭐래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을에게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역시나 목적어에도요, 명사 상당 어구들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요, 형용사나 부사는요, 명사 역할을 할 수 없나요? 네. 명사만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는요, 그 나름의 다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와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니까요, 여기에서 동사는요, use예요. use는요, 사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앞에 얘네 뭐예요? 얘가 주어겠네요. 요거는 대명사예요. 자, 이따 배우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끊어보면은 우리는 사용합니다. 무엇을요? 네, 물을요. 됐나요? 저 지금 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요. 이해됐어요? 언제요? Every day. 매일매일요. 어디서요? 집에서요. 가끔 문장 전체를 완벽하게 해석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상 한국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앞에서 천천히 해석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갈까요? 우리는 사용합니다. 물을 매일매일 집에서요. 이해되셨죠? 자, 얘 같은 경우 볼게요. 얘는요, 지금 동사가 앞에 왔어요. 아, 이 경우는 뭐냐면요, 일종의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명령문은요, 사실 앞에 유가 생략된 표현이에요. 해석하시면 Stop wasting my time. 자, 제가 아까 동사의 목적어 되는 애들도 명사 상당어구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my time, 내 시간을요, wasting, 어때요? 버리는 걸 멈춰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요, 나중에 알겠지만요, stop 뒤에는요, 명사 상당어구 중에 요 녀석도 올 수 있고요, 얘처럼 동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근데 해석이 조금 달라요. 자, 얘는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얘는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걸 배워 나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다시 할게요. Stop wasting my time. 자, 뭐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춰.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배울까요? 네, 보어요. 자, 저희 아까 보어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요? 네,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쉬워요. 주격 보어는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 거고요. 목적격 보어는요, 네, 뭐겠어요? 목적어 상태를 설명하는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목적어인지 혹은 주격 보어인지 헷갈릴 때는요, 주어와 주격 보어가 동일하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동일한 걸 가리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어라는 건 뭐라고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불충분한 문장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조금 많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상당 어구요. 그럼 상당 어구 뭐겠어요? 네, 명사구나 형용사구.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 이게 해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한번 볼까요? 자, you look wonderful in that suit. 어때요? 동사 누구예요? 네, look이에요. look은 무슨 뜻이냐면요, 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look이요,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가지게 되면요, 뭐뭐로 보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주격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 주어와 주격 보어는 같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거 주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겠죠. 그럼 볼게요. You look wonderful in that suit. 너 멋있어 보여. 그 수트를 입어서.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봐요. 누가 멋있는 거예요? 네, you가 멋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ou와 wonderful은 같은 걸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목적격 보어 어때요? 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형식을 배우면서 자리를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목적격 보어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목적격 보어는요, 동사 뒤에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made는 만들다인데 요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자, 너는 나를 뭐로 만들었어? 네, 바보로 만들었어. 그럼 누가 바보가 된 거예요? 네가 바보가 된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된 거예요? 네, 내가 바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me와 풀이 같죠. 그래서 얘도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동사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이 다나, 다로 해석되는데요. 이다로 해석할 때는요, 우리 비동사류들이에요. 이따 배우겠지만 하다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동사류들은요, 어차피 우리가 형식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수식어구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거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 이해되셨죠? 수식어구는요, 그냥 추가적으로 꾸며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우리 한번 팔품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팔품사, 뭐뭐라고 했죠? 명사, 대명사, 또 뭐였어요? 네,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접속사, 감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동사, 이렇게 8가지예요. 자, 보시면요, 명사라고 하는 거 뭐예요? 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요거 데스크, 뭐 책상이라던가 벽이라던가 어떤 거든지 그 자체의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대명사는요, 원래 그 이름이 있죠. 벽이면 벽, 혹은 뭐 책상이면 책상,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대명사는요, 그걸 조금 대신 다르게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벽을 벽이라고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저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그거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요런 게 바로 대명사예요. 이해되셨죠? 자, 대명사는요, 이렇게 지시 대명사가 있고요,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인칭 대명사는요, 말 그대로요, 사람을 대신한 거겠죠. 자, 보시면 인칭 대명사 이런 거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요. 1인칭은 나 자신이에요. 선생님 그럼 뭐예요? 나 자신? 그러면 이거의 복수는 뭐죠? 나를 포함해서 다른 누군가가 한 명 더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we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인칭 대명사를 보시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 혹은 소유격 자리에 들어가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요 정도는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조금 더 편리하겠죠. 자, 2인칭은요, 어때요? 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에요. 너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보는 상대죠. 그래서 너 혹은 그럼 보시면요, 주격이나 목적격 둘 다 똑같이 you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의 복수형은 뭘까요? 너네들이요. 제가 친구랑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는데 나를 제외하고 니네들이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역시나 그냥 you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3인칭은 뭐예요? 감이 오셨죠? 나와 그리고 내가 보는 상대를 제외한 제3자요. 우리 이렇게 대화할 때 있어요. 야, 그 친구가 걔랑 사귄대. 우리 서로 대화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3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린 제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 그녀가 되겠죠. 이거의 복수형은 뭘까요? 네,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여러 명 얘기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들은 이라고 발음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런 게 인칭 대명사예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조금 작죠? 이제 형용사부터 감탄사까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동사는 나중에 또 할 거니까요. 형용사 보시면 뭐예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나비가 날아다닐 때 아름다운 나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명사 자체를 이렇게 수식하는 걸 바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름다운 나비, beautiful,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 뭐? butterfly, fly 이렇게 하시면요, 아름다운 나비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보시면요, 자, 어때요? poor, blue, cute, kind 요 정도만 넣어놨어요. 해석은요, 간단해요. 뭐뭐 하는이나 혹은 뭐뭐 할, 뭐뭐 된 이런 식으로 니은 발음으로 끝나는 혹은 리을 발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가난한, 이건 뭐야? 파란색의, 귀여운, 친절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는요,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그걸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빈도부사라는 것도 있어요. 빈도부사라는 게 뭐냐면요, 얼마나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 항상 해, 거의 안 해. 다 빈도수를 말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빈도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퀵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ly가 붙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부사는요, 뭐뭐 하게예요. 자, 우리 뭐뭐 하는 이었잖아요. 여기에 부사가 되면 빠르게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very, 매우. 요것도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often, 요 두 개는요, 빈도부사예요. 그래서 often은 종종, seldom은 거의 뭐뭐 하는 요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는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비동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is, are 혹은 과거면 was, were 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였죠? 네, 이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죠? 얘는요. 뭐뭐 하다. 그래서 do 그냥 하다. see 보다. meet 만나다 라고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전치사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명사 앞에 놓여서 시간과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치사 뒤에는 누구랑 짝? 네, 명사랑 짝이 나와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아, 이 문장이 좀 불완전하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접속사요. 우린 기본적으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주는 건요.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접속사 다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 녀석들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의 접속사들이에요. 요 아래에 보시면 부사절들의 접속사예요. 해석하시면 왜는요. 뭐할 때 잘 안 보이네요. 그냥 불러드릴게요. 뭐할 때 while은요. 뭐하는 동안에 after는요. 뭐뭐 이후로 before는요. 뭐뭐 전에가 될 거예요. 자, 조건의 if는요. 만일 뭐뭐라면 unless는요. 요거는요. if는 아까 동일한 건데요. 뜻은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표현이에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자, although나 eventhoughn은요. 다 같은 뜻이에요. 뭐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since 똑같아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각각의 접속사가요. 중복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감탄사요. 아까 얘기했죠? 와우, oops 이런 것들이 감탄사라는 거. 자, 그래서 팔품사가 여기까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주어자에 뭐 들어간다? 명사.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건 뭔데? 형용사.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아까 구와 절을 얘기했잖아요.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면 명사 구는요. 뭐였어요? 두 단어지만 구와 절의 차이점 뭐였죠? 구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고요. 절은 동사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차이점 알고 계시면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각각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명사구에 누구 있다? 네,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는 거. 형용사구는요. 투부정사나 혹은 현재 분사나 혹은 과거 분사 있다라는 거. 네, 현재 분사 표현이고요. 과거 분사 표현이에요. 부사구들은요.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나 혹은 투부정사구들이 부사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처럼 행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사는 존재하지 않고 준동사의 역할처럼 있다는 거. 됐죠? 네, 이제 절인데요. 우리가 이 절은요.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절은 주절과 종속절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주절과 종속절이 뭐냐면요. 제가 앞으로 이건 주절이에요. 어느 게 종속절이죠? 라는 표현을 계속 쓸 거예요. 주절은요. 본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나오면 뭐가 필요하다? 네,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럼 어떤 공식이 성립되겠어요? 네, 접속사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동사 개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접수사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접속사와 가장 가까운 뒤로 있는 동사를 접속사의 동사라고 해서 요거를 짝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아니라 생자 동사를 본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동사가 이끄는 절이요, 주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요? 네, 얘가 바로 종속절이에요. 됐나요? 아, 그러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은 종속절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종속절은요, 절이 명사 역할하거나 형용사 역할하거나 부사 역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저희가 아까 얘기한 거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이 문장에 동사가 어디 있어요? 네, want도 있고요, is도 있어요. 그죠? 동사가 몇 개? 2개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명사절 접속사 뭐뭐 있다 그랬죠? 네, what, that, 혹은 if나 whether, 혹은 의문사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접속사 누구? what이겠죠. 자, 요거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보면요, 접속사와 가장 가까운 동사가 짝! 그럼 이 앞에서 끊어버리면 누가 본동사가 돼요? 네, 요 녀석이 본동사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명사절 디테일하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요, what은요,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럼 요만큼의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주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자, is peace 뭐라는 거예요? 평화입니다. 되셨죠? 자, 얘는 어때요? 동사가 하나, 그리고 2개. 접속사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죠. 자, 그럼 어때요? 접속사와 가장 가까운 동사가 짜. 그러면 끊어버리면 본동사는 요 녀석이죠. 그래서 해석하시면 I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을? 네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되셨죠? 자, 형용사절 어때요? 우리 아까 형용사 무슨 역할 한다? 형용사 역할하는 거 뭐였어요? 네, 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문장에서 보어 역할한다 했죠? 자, 봅시다. 동사 몇 개 있어요? 네, 2개. 어디 있어요? 여기 1개, matters 2개예요. 그럼 동사 2개니까 뭐 필요하다? 예, 접속사 필요하겠죠? that. 자, 그럼 어때요? 접속사와 가장 가까운 동사가 짜. 그럼 이 앞에서 끊어버리면 누가 본동사? 요 녀석이 본동사가 되겠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요? The most, 가장 어때요? 중요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하시면 이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부사절은요, 조금 특이한 게 얘네들은요, 지금 문장의 구성적이죠. 구성 성분이에요. 왜요? 우리 아까 명사와 형용사는요, 문장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마지막 부사절은요, 어떻게 써요? 자, 요 동사 보이죠? 접속사 끊어버리면 아예 문장이 따로 떨어지는데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부사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얘 무슨 뜻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네가 용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요, 문장을 가지고요, 어느 것이 주절이고 어느 것이 종속절이고 그 종속절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요, 우리는요, 영어의 문장을 두려움 없이 확실하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여기까지 문장의 기본 성분들을 배웠어요. 자, 우리 오늘 뭐 배웠죠? 뭐 배웠어요?
첫 번째 문장의 기본 성분 배웠습니다. 기본 성분 뭐였어요? 주어, 목적어, 동사, 보어였어요. 기억나시죠? 품사 몇 개? 네, 8개요. 8개 각각이 문장의 구성 성분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기억하시죠? 구와 절의 차이점이 뭐죠? 네, 구는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절은 동사가 있다? 있다. 자, 둘의 차이점은 동사가 있고 없고요. 공통점은 둘 다 두 단어 이상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동사가 여러 개가 나와요. 반드시 필요한 거, 네, 접속사요. 그것이 문장의 품사에 따라서 명사절의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의 접속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인 것들 꼭 숙지하고 오시면 제가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변지혜 강사였습니다.